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09,500원이고요. 11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11만 원은 어디죠? 11월 4일 날 한 달 전에 나왔었던 고가 부근입니다. 여기선 약간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하이닉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죠. 하이닉스 22평 돌파한다고. 하이닉스가 22평 돌파한다는 부분은 뭘까요? 앞으로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돌파를 했다는 건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키 맞추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특히나 신고가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지만 신고가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AI 관련주들 포함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자,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15만 원에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매수한 구간 보면 전부 다 20만 원 이상, 매도한 거 보면 28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고가 구간에서는 제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했죠.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수익 보면 어때요? 54%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 다른 것들,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70%대씩 이렇게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아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 어떤 테마, 어떤 시장에 상관없이 신고가 위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전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대형주가 앞에서 끌어줘야 됩니다. 대형주가 앞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반등하는 이 과정에서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는 이제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고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코스피 어때요? 4,154포인트. 그쵸? 고가 4,200포인트 정도 되니까 대략 고가 대비해서 지금 보면 한 70포인트 요 정도? 그쵸?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22평 돌파하고 떨어질 때 이제 시장 끝났다, 뭐 3,500까지 떨어진다, 3,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뭘 가지고 그랬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외국인들 매도세.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12월 8일 날 매수세가 조금 붙었어요. 근데 한 달 동안의 매도세는 보면 어떻습니까? 6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22평 돌파도 안 나왔어야지. 하이닉스 뿐입니까?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이제 매수 전환이 됐죠. 한 달 동안의 수급 보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딱 일주일만 돌려봅시다. 일주일만 돌려보더라도 매도 물량이 이렇게 몰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 반등하는 구간에서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거, 그 부분을 봐야 된다고요. 어떤 이슈, 호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딱 한 가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수급에 대한 부분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가 나와요? 손바뀜이 나온다. 지금은 손바뀜이 나오는 그 과정 안에 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돌파하는 과정, 11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약간 쉬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쉬어갈 때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쉬어가는 구간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테크윙, DI, PSK, 특히나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쵸? D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으니까 빼고 신고가 종목이라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다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을 때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크게 벌어졌지만 다시 반등 확인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마친 상태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고가 돌파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의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전에서의 상황 보시면 어떻습니까? 돌파하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75% 이렇게 터지죠. 이거 말고 AI 관련주들을 보더라도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 전부 다 확인하잖아요. 답안지를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뜬다,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면 이럴수록 뭐가 늘어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전기 부족 사태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면서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들이 튀기 시작한다. 그런 결과 어때요? 그쵸? 상승세. 실전에서의 상황 101%의 수익 구간.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쵸? 제가 매매 구간 계속 잡고 있죠. 결과는 이번에는 제가 이쪽 구간에서 차익을 하나도 안 실현시켰습니다. 매수만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7월달 같은 경우에 어때요? 막 2배씩 3배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차익을 보죠. 그런 결과 188%씩 이렇게 실현 손익이 찍히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는 점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가격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가격대를 잡는 기준치가 어디서 나와요? 삼성전자의 시세에서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미 1월달 실적이 좋아질 것이 100% 확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뜨고 있는 그 폭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9월 달에 9만 포인트였던 게 지금 38만 포인트, 40만 포인트에 가깝습니다. 3배 이상 상승세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결과 하나죠. 1월 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은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럼 그 어마어마했을 때 삼성전자가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럼 튑니다. 무조건 튑니다. 100%의 확률로 튑니다. 근데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주고 다시 갑니다. 그 조정을 주는 구간 왜 조정을 줘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실적은 확인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떴죠. 그러면 예상치 자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주가가 막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주고 갑니다. 그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수권을 잡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먼저 가격을 봐라.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터진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제가 여기 보면 지금 되게 낮은 가격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신고가였어요. 요 구간에서 매수 구간 잡은 거예요. 여기까지 빼더라도 여기까지 볼게요. 어때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전부 다 매수 구간 잡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반등 확인, 반등 확인, 반등 확인 요 구간이거든요. 근데 요때는 뭐가 있었냐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에도 매수했었던 게 아니라 반등 확인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 결과는 어때요? 계속 수익 구간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쵸? 수익 구간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가격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었던 DI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 매수 구간, 매수 구간 이렇게 되잖아요. 25%, 14%. 밑에 내려보면 26%, 22%, 18% 이렇게 터진다고요. 최근에 아까 전에 제가 이수 페타시스 보여드렸죠. 이것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유리기판까지 수요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과 어때요? 76%씩 터졌죠. 그리고 태성과 같은 거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이런 테마가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 어때요? 태성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 잡은 결과 쭉 내려보면 50%대 24년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 자체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대기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미국에서부터. 내년이 되면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건데 이것보다 내년에 26년도에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미국 시장은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튀는 과정에서 AI에 대한 부분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서 HBM 포함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올라간다?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에서 증설 발표가 있을 때까지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증설 발표가 있다? 그러면 단기 고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구나. 지금은 증설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 즉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절대적인 실적치,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높아질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률 자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마진율이 줄고 마진율이 줄면서 뭔가 좀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수요가 계속되면 더 늘어나겠지만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 자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빠지는 상황이 사실상 그려지지 않아요. GPU,
TPU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추론 시장으로 갔을 때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는 무언가 주도권이 훨씬 더 커집니다. 즉 지금은 언제 증설 발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시작 지점이다. 아무리 못해도 1년 이상의 시세는 더 나온다. 그리고 지금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있었던 증설, 이때도 빅테크한테 당했죠. 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나왔었던 증설 사이클, 이때도 빅테크한테 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증설 관련된 발표를 할까요? 하이닉스에서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닉스에서도 마진 올려줘, 단가 올려줘. 단가가 처음에는 50%에 계약하더니 다음은 70% 올려줘. 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증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쵸? 증설하면 투자가 있어야 되고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공작이 늘어나는데 양은 많이 나와서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자체는 많아지겠죠. 그럼 그럴수록 금액 자체는 커질 수 있겠지만 마진율이 줄었을 때 그리고 수요가 끝나는 즉 오더컷이 또 나올 수 있거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설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TSMC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터질 수 있다. 특히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그쵸? 이런 것들 전부 다 삼성전자 파트너다.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유지하고 올라갔을 때 원익홀딩스 어때요? 4배, 5배씩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삼성전자의 가격대를 기준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이런 가격대를 잡는 거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쭉 동일한 내용이 있죠. 삼성전자 1% 강세, 하이닉스 5% 강세 마감. 지난주에 제가 키 맞추기 나온다 그랬습니다. 제 영상 봐오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어때요? AI 종목 모두 강세. 원전만 하락했는데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8일까지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 걸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쉬었다 가는 정도.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은 쉬어가는 거고 쭉 보면 어때요? 조선. 그동안 신고가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 구간에 들어왔고 이번 주에 매수 구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세요. 타점은 어떤 종목만 나와요? 신고가 종목군들. 신고가는 뭐예요? 주도주. 그래서 주도 섹터는 항상 제가 매일매일 코멘트를 하는데 반도체, 원전,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12월 5일 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쭉 올려서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한 3에서 4% 정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점.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 놓은 상태고요. 철저하게 주도주만 매매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아까 전에 보셨죠? 어때요? 실전에서의 상황 신고가 보라 그랬죠? 물론 제가 이쪽 구간에서까지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이 태성이거든요. 유리기판 테마예요. 당연히 반도체죠. 반도체가 가기 위해서 뭐가 가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 22평 돌파했죠. 삼성전자 신고가 목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성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전체 시세를 다 먹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가 초입 구간에만 먹더라도 50%의 수익 구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지금뿐 아니라 다른 시세들 아까 전에 제가 로보티즈 보여드렸죠. 어때요? 101%씩 이렇게 터지죠. 신고가 구간에서 터지죠. 근데 로보스타 로봇주죠. 신고가 매매 구간 13% 15% 9월달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날 매도한 거 57%요 구간이죠. 이것도 빠지는 걸 보고 매도하죠. 그래도 57%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 어때요? 그쵸? 11월 7일 로보티즈 시장가 팔아라. 전부 다 팔아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삼성하고 전부 다 관련이 있어요. AI 섹터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삼성전자 신고가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고가 돌파 전에는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쉬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순환매를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순환매 구간에서도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공략해야 된다는 점. 여기 보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로보티즈 마찬가지죠. 모두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 뭐예요? 지금 신고가죠. 그쵸? 앞으로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월 달에 실적 나올 겁니다. 1월 달에 실적 나오는 그 4분기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주가는 먼저 올라갈 거다. 11에서 12만 원 사이일 수도 있고 1월 달 됐을 때 13에서 15만 원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구간에 있든지 간에 11에서 10이면 실적 나오고 바로 뛸 거고 13에서 15면 쉬었다 갈 겁니다. 이 쉬었다 가는 구간에 내가 관련주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 때 쉬는 구간 없이 수익 구간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왜? 삼성전자 추세는 꺾이지 않거든. 언제까지? 증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때까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 공유하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